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의 컬처파. 오늘은 미디어가 온라인이 한 사람의 웨이터 출신의 수백억대 부자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미디어가 전달하는 내용을 대중들이 믿으면서 벌어진 정말 허접한 사기꾼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주식으로 대박을 쳤어. 부가티니,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고 수영장이 달려있는 청담동 집이 세 채가 있고, 그러면서 자신을 홍보를 합니다. 처음에는 인터넷 방송에서, SNS에서, 나중에는 한국경제TV 같은 공신력 있는 케이블 TV에, 또 종편에, 이제는 예능 프로에까지 나가서 자신을 과시합니다. 자, 이걸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한 달에 수십만원, 일시불 1000만원 등의 회비를 내고 그의 쓰레기 같은 사기를 치기 위한 정보에 말려듭니다. 그러면서 갖다 버려도 주워가기도 힘든 장외 주식을 마치 고급 주식인 양 비싸게 사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40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이들이 그를 고소했고요. 이미 이 시가 1000명이 넘는 주식 거래에 관여한 만큼 피해자가 더 속출할 걸로 보이고, 현재 이 시가 관여되어진 이 주식의 거래량은 한 1800억 정도가 넘을 거라고 지금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 시의 사기 행위는 일본에서 10여 년 전에 있었던 다단계 판매 사기꾼의 행동과 전형적으로 닮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는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도 올려주겠다고 하면서 투자자로부터 220억을 끌어모은 혐의도 있고요. 또 방송동에서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한 뒤 사람을 끌어모아서 주식을 사도록 하고, 또 자기는 그 주식을 팔아서 적절한 시점에서요 150억의 부당이득을 취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범죄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요, 분명한 것은 한 사기꾼의 보여주기식 이 사치 행위에 집과 자동차가 등장합니다. 제가 요즘 럭셔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요, 이것이 우리 사회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입증하는 겁니다. 제가 첫 편에서 집과 차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친구 전형적으로 집과 차를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다 속았습니다. 이 친구가 하는 고졸 출신의 웨이터가 주식으로 수백억을 재산을 이루었다 하는 스토리를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습니다. 자, 사람은 미련합니다. 모두가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잘나지도 못했고 많이 알지도 못했다는 열등감과 콤플렉스에 시달립니다. 자, 지금 우리 사회가 극단적인 저성장 양극화, 신분 고착 사회로 가게 되면서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적대감과 또 열등감, 혐오, 정오를 대외적으로 표출하고요. 한 부류는 아예 경쟁이나 또 분노를 표출하는 것까지도 다 포기하고 비관, 자기 비하 이런 데 빠져서 경쟁을 포기하고 낙오되면서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 전반에 이 정오나 자기 포기, 이 두 가지 형태가 광범위하게 번지면서요,
말기적인 현상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헬조선이라는 신분제 사회를 혐오하는 단어와 흑수저, 금수저라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이희진이라는 오늘 경찰에 긴급 체포되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고 출석한 친구는요, 이건 한마디로 어린 놈이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사기치는 수법에 익숙해서 그 사기가 통한다라는 감각만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 도덕성이나 최소한의 양심이나 미래가 없는 친구입니다. 왜? 사기쳐서 끌어모은 걸로 또 사기를 치고, 그러면서 점점 그 사기가 어느 시점까지는 통할 거라고 믿었지만은, 아니 주식에서 손해본 사람이 그냥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 친구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친구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언젠가 자기 행동이, 자기가 바른 쓰레기, 정커, 본드 같은 주식들이, 장외 주식들이, 그건 대중들이 자기한테 쏘아서 샀던 부분이 어느 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샀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추천해서 이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갈 부분은 고소라는 부분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기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체포도에서 처벌될 때까지 사기를 한번 쳐보자고 생각했는지, 저는 이 사람의 정신세계를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10년 전에요, 논란이 된 일본의 한 다단계 사기꾼이 있었습니다. 요자와 처바사라는 친구인데요. 단기간에 엄청난 부자가 됐다며 자신의 부를 과시했습니다. 자, 그는 이 고급 외제차, 화려한 사무실, 1000억을 모았다는 내용의 책, 이런 부분을 한 2년간에 퍼뜨려서요, 내가 알려주는 대로 투자하라고 하면서 30만 원을 받고 수업을 하고 사람을 데려오면 53만 원을 주는 다단계 수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희진처럼 부가티라는 차를 온라인에 공개도 했고요. 자, 이 차는 리스로 산 다음에 사진 한 방 자기가 옆에서 서서 찍고는 곧바로 팔아버렸습니다. 사무실 역시 단기에 임대를 잠깐 빌려가지고 사진을 찍고는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이희진이라는 친구도 청담동의 호화 사무실을 SNS에 공개했지만은 실제 사무실 등록지는 딴 곳이고 그냥 일반적인 사무실 수준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사기꾼의 공통점은 자수성가를 강조하면서 재산을 자랑하고 온라인에서, 텔레비전에서 유명세를 떨치면서 투자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검증된 공인이라고 이렇게 남들이 믿도록 만들어서 그액을 투자받은 겁니다. 이 앞에 요자와라는 사기꾼의 이야기는 일본에서 사기꾼의 실패 스토리로 만화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희진 역시요, 이 피해자 모임의 한 남성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 이 사람이 하는 방송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는 유사투자자문회사를 알게 됐고, 이 유사투자자문회사라는 것은 금융감독기관의 사각지대에서 금융감독기관이 감독할 필요성도 못 느끼는, 한마디로 아무런 의미도 없는 회사입니다. 즉 투자자문을 받아서 그런 데서 돈을 날려도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고, 누구도 그 회사를 감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승만한 회사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장애 주식을 사면 대박이 난다면서 자기가 장애 주식으로 이런 부를 이루었다고 하면서 100억이 넘는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의 부를 입증하는 사진들을 보여준 겁니다. 검찰이 앞으로 이 친구를 잡아서 수사하다 보면 이 친구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가, 이 친구가 보여준
모든 장면들이 철저히 사기를 위해서 기획된 내용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데는 얼마 시간도 안 걸릴 겁니다. 자, 이 친구는 미디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화려한 자신의 인생의 허상을 보여줬습니다. 2014년 5월경에 본격적으로 미디어 조명을 받았는데 한국경제TV에 출연을 해서요. 자, 대중에게 그 경제TV의 8명의 수익률 게임에 등장한 파트너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경제TV의 관계사인 경제지 점검연의 전문가로 또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야의 주식 투자자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에 고액 기부자로 다시 등장을 해서 정권을 통해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고 또 기부까지 하는 청년 사업가다. 이러면서 이제 종편에 등장을 했습니다. 채널A의 풍문으로 들어서라는 프로에 출연해서 말을 해도 안 믿을 정도의 부자다. 30억짜리 차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서 그게 작년 10월 19일입니다. 이 친구는 이 자수성가 청년 사업가로 등장을 했고 11월 9일 방송분에서는 집에 빚이 좀 많았고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갔다. 이렇게 털어놓았고 프로그램 진행자는 그를 알고 보면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6월 8일 방송에서는 졸부라고 하는 등 자신을 향한 비난에 악플을 단 누리꾼을 500명 정도 고소했고 비용이 8억이 들었다. 악플도 범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뻔뻔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친구요, 8억 들어서 고소했을 리도 없고 500명을 고소했을 리도 없을 겁니다. 자, 2012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한국경제TV에 대박천국, 장외주식 4989 등의 주식 투자 관련 방송과 강의를 맡았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도 이 친구는 검증되지 않은 거짓말들을 TV에서 많이 했습니다. 정권과 찌라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찌라시를 만드는 업체가 있고 주 정보원은 주차 요원이다. 주차 요원이 발레 주차, 키 받고 차 주차하는 거고 누가 왔다 갔더라 하는 정도지 알면 더 얼마나 알겠습니까? 연예인 누가 왔다 갔더라, 재벌이세 누가 이 식당에 왔다 갔더라 하는 정도가 다 아니겠습니까? 식당이나 카페의 주차 요원, 그 주차 요원이 찌라시의 정보원이라고요? 주정보원이라고요. 지난 4월 18일에는 배우 정우성이 방송작가 박아무개에게 40억대 사기를 당한 사건을 언급하며 해당 범죄를 유사수신 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박 작가라는 사람이 재벌들이 참여하는 사모펀드가 있다 했다면서 재벌들은 돈이 없을 일이 없기 때문에 재벌 사모펀드는 말이 안 된다. 금융인가 없이 사모펀드를 만들 수 없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 소리를 정부라고 하고 다닙니다. 심지어 이 친구는 6월 9일에는 엠넷 예능 프로그램 음악의 신 2에 출연해서 가수 도끼, 이 도끼라는 친구도 TV 나와서 뭐 차가 많니 돈 자랑을 좀 하는 친구 같은데요. 나에 비하면 뿌리이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 만드는 데만 130억이 들었다면서 자신의 집을 공개했습니다. 또 이 씨는 재산 의혹이 인터넷에서 불거지자 자신의 재산을 인정하는 글도 올렸고요. 7월 4일에는 블로그에 자신이 운영하는 미러클 인베스트먼트라는 주주 명부를 공개하면서 연수이익을 30-40억 내고 대주주는 내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1인 기업이기 때문에 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에 이런 블로그 글이나 이런 거는 모두 삭제되거나 비공개로 전환됐고요. 오랫동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의구심을 가져온 누리꾼들은요,
검찰 수사로 이 씨의 혐의가 드러난 사실이 놀랍지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미를 모으기 위해서 광고를 할 때부터 사기라고 느꼈다.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떼돈을 번다는 이런 말에 속았다는 것이 난센스다. 결국 사기꾼이었는데 사단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희진의 공범은 누구인가? 종편 채널, 경제 전문 채널, 케이블 채널들이 공범입니다. 자, 결국 일본에서 좀 따온 일본의 사기꾼의 행동을 이렇게 모방한 한 어린 사기꾼 범이 대중을 상대로 이런 사기를 칠 수 있는데 미디어가 공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디어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저는 이희진에 대해서 보도했던 미디어들, 그것도 그냥 미디어가 아니라 한국 최고의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그런 언론사와 그 언론사와 관계 있는 케이블 경제 채널 이 TV가 이런 짓을 하는데 앞장을 섰다는 데 대해서 매우 개탄을 합니다. 자, 대기업 재벌들이 상정하는 그 이미지가 이런 사기꾼의 행동에 밑바탕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재벌 2세의 행동을 자수성가해서 내가 그대로 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었다. 자, 대중은 절대 재벌 2세가 못 됩니다. 그건 올라갈 수 없는 벽이고 그 사다리를 넘어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 사다리를 넘었어요. 30살짜리가. 돈이 없어 대학도 못 간 술집 웨이터가 10년도 안 되는 시기에 그 사다리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자, 대중은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될 거라고 그 인간한테 매몰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드는 부분에 대기업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고자 만든 언론이 또 그런 언론에서 만든 이 경제 TV 채널이 동원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희진이라는 이 친구가 그런데 출연하는데 어떤 배경이 작용했을까요? 결국은 이런 흔히 지금 있어 왔던 주식 관련 각종 경제 TV 채널에 뒷돈이 거래되면서 주식 전문가로 허접한 사기꾼들이 등장해서 특정 주식을 사라고 바람을 잡고 그래서 그 샀던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그런 어떤 주식의 이해관계자들과 연결되어 있는 브로커였거나 바람잡이에 불과했다. 수도 없이 나왔던 스토리들입니다. 검색해 보면 이런 식의 사기꾼은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희진이라는 이 친구가 하나 다른 점은 거기 나와서 주식을 사라고 했던 사람은 단지 TV에 등장하는 주식 전문가다라는 거 있지만은 이 친구는 신분의 사다리를 뛰어넘어서 36억짜리 부가티를 몰고 청담동에 집이 세 채가 있고 집안에는 수영장이 있고 람보르기니도 있고 롤스로이스 팬텀도 있다고 마치 증거가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한 부분만 다른 부분이다. 자, 여러분 누구든요 사기를 치려고 작정을 하면 이런 비싼 차들을 잠시 빌릴 수 있습니다. 리스나 렌트로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시드만이 좀 갖다 대어서 자신이 청담동에 빌딩을 갖고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 사진을 찍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자, 그렇게 모양을 갖춘 다음에 경제TV 관계자들에게 뒤로 뒷돈을 건네서 과거에도 TV 출연의 대가로 뒷돈이 건네어진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TV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SNS에 자신의 부를 입증하는 사진들을 올리고 그리고 하나만한 이 친구가 말하는 스토리를 보면 너무나 저질스러워서 조금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건 뻥이다라고 알 수 있을 만한데 근데 그 친구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딴 거 없습니다. 나도 돈 좀 벌어보고 싶다. 그게 도덕도 없고 양심도 없고 다른 아무런 목표도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속았는데 여기에 60, 70대 투자자도 있다는 것은 기가 찬 노릇입니다. 자, 미디어가 허상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거기는 부패를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돈을 받고 출연. 이 친구 조사해보면요. 어떻게 TV에 출연할 수 있었는가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정상적이 아닐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정상적이라면 이런 친구를 수익률을 높이 올린 주식 투자 전문가라고, 그게 뭐 자격증이 있습니까? 주식 투자 전문가 A급, 주식 투자 전문가 1급, 2급, 3급 자격증이 있습니까? 얼마를 벌어서 어떻게 됐는지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 하나도 없이 이런 친구를 수익률이 높은 투자 전문가라고 이렇게 출연시킨 부분에 대해서 해당 언론은 해명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검찰은 즉각 그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해서 이진이라는 사기꾼보다 이 사기꾼을 뻥 튀기면서 띄우는데 일조를 했던 언론들이 더 주범이다라고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현대사회에서요, 솔직히 말하면 초고속으로 신분의 사다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이걸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대중들은 허무에 빠집니다. 어제 제가 아직도 저성장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저성장 시대가 이미 왔고 이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사기꾼이다 했더니만 어떤 분이 장문으로 저를 또 씹더만요. 자,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전부 절망해서 살아야 돼요. 현실이 지옥도라면 지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옥에서도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해야지, 현실이 지옥인데 천국이라고 사기를 치면서 이야기하면 그건 범죄 아닙니까? 자, 그래서 다 지옥이 싫으니까 전부 들고 일어나서 뒤집어 버리자면 그건 뒤집어 쥐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3% 4%가 성장할 듯이 계속 이야기하고 이런 어떤 성장 동력을, 이런 어떤 새로운 모티브를 만들면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사기를 치면서 5년을 끌어가는 게 진짜 나쁜 거 아닙니까? 정권마다 여태까지 그 사기를 치면서 점점 갈수록 추락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또 5년간 사기 치를 사람을 뽑는 게임 아닙니까? 대선이. 제가 왜 이 문제를 사회 문제가 아닌 컬처 파업에서 담는가 하면요, 오늘 대중들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소화하는 부분에서 미디어가 보여주는 모습도 대부분 허상이거나 가짜거나 사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나오는 일이 현실에 있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미디어는요, 기득권의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대중들로 하여금 마치 뭔가 가능할 것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 불황이고 사회가 망조가 들수록 먹방, 맛방이 유행한다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럴수록 여행 프로가 또 유행한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왜? 미래가 없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놀러나 다니자라는 것이 마지막에 종말론적 단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대중들은 그걸 추구합니다. 허구한 날 연예인과 뚱뚱한 개그맨들이 먹어 제낍니다. 자, 그 허기가, 가상의 허기를 채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쾌감과 쾌락을 느끼십니까? 결국 현실에 돌아오면 이 먹방 프로 밤에 보고 나면, 맛방 프로 보고 나면 배고프죠. 현실은 배가 고픈 게 현실입니다. 그거 본다고 했어요. 저는 그거 안 봅니다. 왜? 보면 괴로우니까요. 밤에 먹고 싶잖아요. 그걸 왜 봅니까? 먹으면 또 내 몸이 나빠질 거. 그래서 오늘날 미디어는 사기에 일조하는 수단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있고 SNS 또한 그렇다는 겁니다. 미디어와 SNS 시대의 이 허상에서 무엇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건요, 끊임없이 진실을 위한 노력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해서 150만 원 버는데 책을 사면서 지식과 진리를 탐구하라고 하냐고 저를 또 누가 비꼬았더만요.
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당신은 뭘 하겠습니까? 고통스러울수록 더 진리를 탐구해야 됩니다. 그 진리를 탐구하라는 게 공부하라 소리가 아닙니다. 당신이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뭐가 문제인가를 갖다가 고민을 하라는 거죠. 제가 내 말을 믿으라고 합니까? 비비 꼬여도요, 엄청나게 꼬였습니다. 그렇게 꼬인 사람들이 TV에 나오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SNS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입니까? 그러면서 정치에서는 또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어디서부터 신말인지 모를 만큼 꼬인 사람들이 패거리를 지어서 싸움질을 해야 됩니다. 자, 온라인과 미디어, SNS가요, 대중을 망치고 있습니다. 자, 진실에 대해서요, 정말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기꾼, 산스러운 삶은 허접한 사기꾼 한 놈에 이렇게 놀아나는 이 사회가 여러분은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대기업을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언론이 이 사기에 밑거름을 깔아줬습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